동해학과 미자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동해학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육 목표, 소모임, 의형제, 교수진 소개, 그리고 교수님 및 학부생 작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학과 소개입니다. 동양화란 종이나 비단, 붓, 먹, 분체나 석체 등 전통적 재료와 기법을 적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동해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전공의 기초를 배우는 단계로 기초 수묵화, 기초 채색화, 또 미대 공통전공인 평면과 입체 수업을 듣게 됩니다. 2학년은 전공의 일반 과정으로 수묵화, 채색화를 더불어 회화 이외의 서예, 전각, 그리고 동양재료의 본질적 접근을 요하는 재료기법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이론 수업까지 실기와 학문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 커리큘럼입니다. 3학년은 주 과목이 연구 수업으로 수묵화 연구, 채색화 연구, 선묘 연구 등 일반 과정을 넘는 연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디지털 아트워크 수업과 같이 순수 창작 영역의 동양화를 디지털 2차 창작물로 확장하는 포토샵,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 동양화의 디지털 조형 능력을 확장하는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4학년은 졸업작품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프로젝트형 수업입니다. 작가의 창작 작업을 시작으로 전시 DP까지 작가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미술계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캡스톤 디자인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 역량과 창의 융합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기 수업 이외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이론 수업까지 놓치지 않고 있으며 동해학과 4년 커리큘럼은 전공의 기초부터 심화, 응용,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능력까지 고루 배울 수 있는 종합적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으로 동해학과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학과의 교육 목표는 전통의 현대화입니다. 요즘 말로 K-아트라고 하는데요. 국제적 경계가 사라진 현대 미술계에서 전통 미술을 계승하고 미술 문화를 꽃피울 창조적 미술인 양성을 제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국제적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해학과 소모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해학과는 소극장, 폴라리스, 누드크로키 총 3개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슬라이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극장은 작품 창작 이후 전시 기획을 체험하는 전시 스터디 모임입니다. 작가를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실전적 체험을 도울 활동 소모임으로 전시장 탐방부터 DP까지 전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는 미디어 아트를 위한 기초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모임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본기가 갖춰진 학우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드크로키입니다. 인체가 가지는 비율과 자연스러움에 대해 배우고 그것의 감각을 직관하는 활동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모델을 섭외하여 크로키를 진행한 후 작업물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나 지금은 비대면으로 작업한 후 크로키를 카페를 통해 작업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형제입니다. 의형제는 동해학과만의 친목 문화로 선후배 사이에 학교 생활이나 고민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학생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해학과 교수진 소개입니다. 총 8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작업물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교수님은 동해학과 학과장님으로 4학년 졸작 연구 수업을, 3학년에서는 수묵화 수업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작업이 이선우 교수님 작업이고 이지영 교수님 작업은 두 번째 작업물로 담당 수업은 1학년 전공 기초 수업인 기초 수묵화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진주 교수님과 이은호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분체를 이용한 채색 작업을 하고 계시고 1학년과 2학년 전공 채색화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안진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희 교수님께서는 색채학 박사로 3학년 채색화 연구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색채 조형에 관한 작업을 동양의 천연 광물인 석쇠를 통해 표현하십니다. 김선현 교수님께서 김선현 교수님께서는 한지나 장지 이외의 비단이나 견을 이용한 작업을 하시며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담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열 교수님께서는 동양미학 박사로 2학년 정각과 서예 과목을 담당하시며 붓글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차로 학부생 작업을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연, 의경을 소재로 먹으로 표현한 수묵화 작업 보여드립니다. 두 점 모두 3학년 학부생이 표현한 작업물이고요. 동양 재료와 기법을 현대 철학 사상으로 녹여낸 추상 작업물도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1학년 기초채색화에서 동식물을 소재로 분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창작성을 표현한 작업물이고, 회화 이외에도 2학년 커리큘럼에 있는 전각이나 서예 창작물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 박민지, 이하경입니다. 오늘 그 미술대학 자율전공 새내기 여러분들께 저희 섬디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학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섬디과의 교육 목표는 섬유 미술과 패션 디자인에 관한 이론 교육, 재료, 표현 기법 등의 실기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섬유에서 패션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활동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섬유 미술의 예술적 표현과 작업 성향을 이해하며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섬유 및 패션 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1학년으로 이제 저희 과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1학년 수업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초평면 과목인데요. 기초평면 과목은 정통적 소묘, 감성적 드로잉, 색채 이론 및 색채 실습, 표현 기법 및 재료 도구의 활용 등의 내용을 통해 시각적, 창조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미술대학 공통 기초 과목입니다. 형태에서 개념으로의 관계를 찾는 것과 스스로의 작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 입체 과목입니다. 공간과 입체적 형태의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입체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미술대학 기초조형 과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평면과 기초입체 두 과목은 미술대학 학생이라면 졸업 요건으로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패션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섬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섬유의 기초적인 전반 상식과 혼합 기법 및 재료를 연구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 실습을 통해 전공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섬유 예술 및 디자인의 활용 범위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 패션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는 수업으로 향후 텍스타일 디자인이나 패션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 드로잉 도구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미적 감각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또 이제 디자인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꼭 들으셔야 하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패션 기초조형이라는 수업입니다. 패션 디자인을 위한 기초조형 연구로서 평면인 천을 재단해서 3차원적인 형태인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인체의 기본 구성인 원기둥, 삼각뿔, 굴을 통해 인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체 위에 입혀지는 옷의 개념을 이해하며 발상과 표현 능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 물성 연구입니다. 섬유와 패션에 활용 가능한 재료와 물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디자인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기의 전반부에서는 패션과 디자인, 섬유 미술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다양한 재료군에 대해 접근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현대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의 활용 상황을 리서치하고 응용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재료들을 디자인 목적에 따라 창의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과의 이수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이게 옛날 자료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 과가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섬유미술과 패션을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연결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 계열로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를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문화 및 소모임에 관한 안내입니다. 하이스테이지라는 동아리는 홍익대학교 서문미술 패션 디자인학과의 졸업 패션쇼 및 전시를 위한 동아리이고요. 각색이라는 동아리는 과제 전시를 기획하고 굿즈의 제작 및 판매를 위한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패션쇼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면해서 코로나19가 터진 뒤로 만들어진 동아리로 디지털 미디어 동아리는 디지털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영상 패션쇼를 돕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모전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섬유와 패션이 함께 공존하는 유일한 과입니다. 이는 패션만 전공하는 학생과 섬유 미술만 전공하는 학생에 비해서 큰 이점이 되는데요. 섬유의 유연성과 무한한 재생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에서 천, 천에서 옷, 그리고 옷에서 커다란 설치 작품까지 통찰하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출신 디자이너들이 패션 업계의 진출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배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또한 저희 과에서 내세울 만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수님들 소개. 최철용 교수님, 김진영 교수님, 배열이 교수님, 이승희 교수님이 계시고요. 저희과 예비대학이 2월 16일 수요일 2시에 웨백스로 진행 예정인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저희과 소개랑 약간 게임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니까 관심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과 SNS로는 카페 현재 개설되어 있고요. 메일로 그 합격증 사진 보내주시면 링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인스타그램도 개설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나요? 여기로 넘겨.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미자단 설명회 시각디자인과 설명을 맡은 시각디자인과 학생회장 김수지. 부학생회장 안가영입니다. 먼저 시각디자인과를 소개합니다. 시각디자인과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시각을 통해 효율적으로 표현, 전달되도록 이미지를 디자인합니다. 문자에 의한 전달과 달리 이미지나 심벌을 중심으로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문명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우리말로 하면 멋을 짓는다는 뜻으로 멋짓기라고도 합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 사진, 책, 웹사이트, 브랜드, 패키지, 앱, 영상, 광고를 비롯해 시각 정보로 소통하는 영역 모두가 시각 디자인에 속할 만큼 넓은 영역을 아우릅니다. 매체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도 시각 디자인의 범주는 유기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영상이 어느 시대보다 활발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홍익 CD는 시각 정보 매체의 발달에 맞추어 시각 디자인의 영역을 넓히고 이를 교과 과정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부응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학과에서 교환학생,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며 그 외에도 국제 디자인 워크숍 개최와 참여, 유수 디자인 대학과의 교수 교류 초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상 속 사진, 패키지,
웹디자인을 비롯해 시각적 정보로 소통하는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각디자인과는 세부 분야가 정말 방대한 과입니다. 저희 과는 각 학년마다 200명을 웃도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200명이 졸업할 때면 모두 다른 200개의 길을 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주력할 다양한 길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리과의 대표적인 세부 분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혀있지 않은 아주 다양한 길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체 얼마나 다양한 길을 찾아가는지는 매년 열리는 시리과 졸업주간 전시를 통해 가늠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은 R777이라는 이름으로 졸업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학년도 홍익CD 졸업주간 웹사이트의 첫 화면인데요. 모든 면에 7이 새겨진 행운의 주사위가 굴러가며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각 주사위마다 다른 반의 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 당시에 예약이 모두 매진되어 추가 예약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관심이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이런 좋은 작업들이 웹사이트에 잘 아카이빙 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홍익CD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전시 외에도 시디과 집행부에서 개최하는 스몰톡과 연사총천들, 학과 내의 9개의 학술 소모임과 5개의 비학술 소모임, 인쇄소 못지않은 기기를 자랑하는 프린트실, 학생들이 구하기 힘든 고가의 촬영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핵사, 아이맥들이 있는 컴퓨터실 등등 다양한 활동 및 시설들을 지난 9일 업로드된 디압 설명회 카드뉴스 11일 진행된 시디 과별 시간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시로 들어오셔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 및 소모임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는 차후 25일에 이루어지는 시각디자인과 3차 대정모에서 설명이 진행되니 시디과에 관심 있는 새내기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시 시각디자인과의 세부 분야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자면 글자와 기호 그리고 글의 체계를 디자인하는 타이포그래피 작업부터 브랜드가 지닌 정체성을 이미지화해 사람들에게 브랜드의 인상을 심어주는 브랜딩, 사용자 경험에 기반해 사용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콘텐츠의 전체적 흐름을 만드는 UX, UI, 문맥과 연결된 사파의 역할을 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빛으로 그려낸 이미지인 사진이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촬영 장비들은 시립과 기자재 대여 담당 중 한 곳인 헥사에서 무료로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과 사진 수업을 맡고 계신 교수님의 작업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은 윤정미 교수님의 핑크 앤 블루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그네스와 아그네스의 핑크 앤 파란색 물건들 퀸즈 뉴욕 미국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고서 이미지를 연출하는 영상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각자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디과 커리큘럼의 핵심은 단연 스튜디오 수업에 있는데요. 3, 4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스튜디오 수업은 크게 3가지 스튜디오로 나뉩니다. 학생들은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명으로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기업적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기업, 사용자, 사회와 기술의 동량을 살피고 그 속에서 본인의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사회문화적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측면에서 스스로 발견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다루기 위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작가적 디자인 스튜디오는 시각 언어로 결국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야기의 방법을 연습하고 실험하며 고유의 언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스튜디오 수업은 큰 틀만 3가지로 나뉜 것이며 그 안에서 작업에 사용하는 매체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커리큘럼의 큰 흐름은 1학년 과정에서 기초 실기를 쌓게 되고 2학년부터 영상, 사운드, 사진, 일러스트 등 세부 전공을 학습을 한 후 3, 4학년 과정에서 커리큘럼의 핵심인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각 분야의 심화 과정을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시각디자인과 이수계통도입니다. 시디과 졸전을 위해서는 4학년 재학 기간 중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수업을 합해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노란색으로 밑줄 친 수업은 전공 필수 수업으로 재학 중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2학년 전공 필수 수업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1과 2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입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디자인 학부 미술대학 자율전공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캠퍼스 자율전공 학생의 경우 1학년 전공 과목 중 사진 2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지정 과목의 평균 학점이 B뿔 이상인 경우에 한해 CD과 진입이 가능합니다. 3학년 과정에서는 한국디자인사 1, 2가 전공 필수에 해당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 외 수업은 모두 전공 선택 수업으로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학년 수업은 모두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졸업 여건에 의해 사실상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4학년 1학기에는 스튜디오 3, 워크숍 3 가운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4학년 2학기에는 졸업 프로젝트를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시리과 졸업 방식 가운데 졸업 전시, 졸업 논문, 졸업 전시엔 졸업 논문 중 졸업 논문이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디자인과 텍스트 2도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이수 개통도에 의해 알아볼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것입니다. 방대한 분야와 매체를 아우르는 선택의 폭이 넓은 전공이다 보니 어느 특정 기업이나 분야를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하며 아예 미대 밖의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도 여전히 졸업 후 진로가 궁금하시다면 앞선 시디과 선배님들께서 가셨던 길들을 보며 남은 의무점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산수 선생님께서는 시디과 선배님이시자 전 시디과 교수님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정말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탈네모 글꼴인 한상수체를 제작하셨으며 한그래픽스를 설립하셨습니다. 안병학 선생님 역시 시디과 선배님으로 현 시디과 교수님이십니다. 타이포잔치 2017년도 총감독을 맡기도 하셨던 안병학 교수님께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입장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에 중점을 둔 방식을 주요 작업 방법으로 활용해 오고 계십니다. 스튜디오 오디너리 피플은 앨범 커버, 책, 전시, 로고, 패키지, 문구류, 티켓, 아이덴티티, 웹사이트를 비롯해 정말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왼쪽부터 박연주 디자이너, 오른쪽은 스튜디오 DDBBMM의 작품인데요. 박연주 디자이너는 구조, 배열, 순서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시며 스튜디오 해적프레스에서 출판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튜디오 DDBBMM은 구글, 아모레퍼시픽, 국립극장 등 여러 유명한 기업, 기관 혹은 개인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김진아 선배님, 이미지 기반의 프로젝트 그룹 파일드, 이야기에 기반한 여러 형태의 출판물과 문구를 제작하는 출판사 쪽프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디과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대학 배너를 클릭하시고 시각디자인 전공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검색해 나온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소개 배너를 클릭한 뒤 시각디자인 전공을 클릭하면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시디과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또 학과가 큰 만큼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과 선택에 오늘의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 시각디자인과로의 진입을 원하신다면 2월 25일에 시각디자인과 온라인 3차 대정모가 열리니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은 학과에 대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